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윤석열 양의 통쾌한 반격 날렸다. 야, 정말 고단수. 박근혜 대통령 정말 고단수. DH성님 감사합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지방 내려가니까 건강이 괜찮으시면 찾아뵙겠다. 이건 정말 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만나는 거지. 내가 지방 가는 김에 한번 들리겠다. 이게 뭐 완전히 이건 말이야. 그야말로 이건 기고만장이라는 표현 외에는 없는 거야.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윤석열 쪽에서 연락 온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동네 마실 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쾌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친박과 화합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정식으로 제의해 온 바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방 내려가니까, 내가 지방 내려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 내가지고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다음 주에 윤석열 박근혜 윤석열 회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몰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채널 A에 나왔어요. 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나왔다고 봐. 100%. 이건 그야말로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걸 보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복심이야, 복심. 일도 넘치지 않고 일도 부족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야. 근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통쾌한 거야.
채널 A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 찾아뵙겠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날짜를 조율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고 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완전 고품격으로 거절한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감옥에 갔던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윤석열 만나자고 속으로는 애걸복걸하는 윤석열한테 멋지게 한 방을 날린 거지. 네. 아, 통쾌해 정말. 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특유의 이 전술이랄까 전략이랄까. 예?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네가 당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으셔. 그리고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어. 아직 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당신이 무슨 지방 내려오는데 대구 들리던 차에 불쑥 온다고 그래서 불쑥 오겠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만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해보자.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다. 야,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천하를 잡은 윤석열의 제안을 보기 좋게 딱지를 놓는 이런 시간이 오는구만. 내가 지금 야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이게 새벽 이 기사를 뽑아가지고 어제 7시 채널 A 뉴스에 유영아가 나갔어. 내가 볼 때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나온 거야.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 초청합니까?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은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히라니? 아니, 자기가 감옥에 가둬놓은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옥에 보낸 사람이 취임하는 날 거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어? 세상이 다 대통령이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야? 당연히라니? 당연히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람 다 죽여놓고 아니 5월 10일 날 자기 축하해주러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건 당연하다? 아니 무슨 당연이야? 정말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조선 엊그제 보니까 완전 언론 프리하더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봤으면 정말 용서 못합니다. 그 성격상. 이번 2월 2일 날 권영세를 통해 가지고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줘야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에? 아니, 그러면 다 무죄다고 할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구형 45년 때린 건 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넣어 가지고 45년을 구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치사하게 국정원 특활비 갖다가 썼다고 몰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더 추가로 아니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아니 대통령이면 청와대도 옮길 수 있고 탄핵까지 당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까지 당한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대통령이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야기야. 할 말이 있는 거지. 이준석이가 축하난 하루 보내면서 건강하시기 바란다. 건강하시기를 바랐으면 이준석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외쳤어야지. 그 외친 사람한테 왜 외치느냐, 왜 주장하느냐 했던 인간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야 도와주겠다? 뭘 도와주는데 뭘?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언론을 통해 듣기는 들었다. 듣기는 들었다. 이것도 안 간다는 이야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신다는 이야기야.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없다. 이거야.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함부로 대하다가 완전 5년 망친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됩니다. 제 갈 길 각각 가는 거야. 에? 유영하 변호사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부분은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다.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는 것 제 개인 생각에는 없지 않겠나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면서 5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내공을 다진 그 피눈물의 내공을 다진 박근혜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살던 집도 누가 뺏어갔어?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해명을 했어요. 대구 달성 그 집이 25억이다. 근데 그 구입 대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 집도 절도 없이 만든 장본이 누구냐 말이야 이게. 근데 생일날 케이크 보내가지고 뭐라고? 명예회복을 도와주겠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는 분들 도움을 받은 게 맞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일부는 지난번에 냈던 편지책 저장료가 있으니 그걸 받아서 정산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서울에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10원도 없는, 그야말로 10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숙자야, 홈리스였다. 근데 퇴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이 늦어진 것도 뭐냐면 갈 집이 없었기 때문인 거야. 근데 2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발간이 된 거예요. 이게 15,000원짜리야. 15,000원짜리. 네? 정가가 15,000원. 그러면 보통 인쇄를 출판사에서 최고로 많이 줘봤자 20% 내지 30% 줍니다. 그러면 15,000원짜리 한 권을 팔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쇄를 20% 받을 경우 3,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참 치사한 얘기예요. 30%를 줬을 경우에 4,500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10만 권을 팔면 3억 내지 4억 5천인 거예요. 20만 부를 팔면 6억 내지 9억 정도가 인쇄로 나와. 인쇄로. 눈물 나는 이야기야. 대통령까지 지낸 박정희 대통령 딸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가 대표가 김세희가 유영아랑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내 추측이야. 자, 어차피 이 책을 내놓으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20만 권 내지 30만 권 정도가 팔리게 되면 인세가 6억 내지 9억, 한 10억이나 15억 정도 인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인쇄를 먼저 주는 걸로 좀 해보자. 선인쇄로. 인쇄. 네? 인쇄. 그런데 그것을 선인쇄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빌려주는 식으로 좀 해달라. 빌려주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쇄를 한 6억에서 한 13, 14억, 내가 볼 때 한 15억 정도 인쇄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는 걸로 하고, 그럼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10억 정도를 김세희가 빌려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김세희로서는 한 20몇 억을 빌려준 거지. 정말 김세희 고마워. 나 정말 김세희 고마워. 정말 김세희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 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0만 부 팔리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쇄로 인지세로 받아온 것이 빚이 된 거야.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박지만 회장이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눈물 나는 얘기잖아. 네? 이런 눈물 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뭐야? 내가 지방에 내려가니까 그때 한번 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취임식은 전직 대통령은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착한 승객 자리에 구두발 올려놓는 그런 검사의 몰상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나는 불행해진다고 봐요. 이게 40년, 41년 정치부 기자로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하라. 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늘 유념해야 된다. 당신이 잡아놓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이 보기에는 한때 감옥에 쳐넣어야 할 범죄인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풍미했던 군계 일학의 인물이었다 이거야. 응? 윤석열 당신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겸허해진가에 대한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야. 네. 분명하게 이건 윤창중이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윤창중이가 정치부 기자를 41년을 했고 그리고 기자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 직접 내가 들어가 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엄중히 경고합니다.